안녕하세요. 또 연휴가 다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연휴가 좀 짧지요.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라파, 그다음에 뭐 미주 이런 쪽은 어, 한번 쉬기 시작하면은 꽤 오랜 시간을 좀 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좋게 봐야 명절 두 번의 어, 학기 휴가. 그런데 겨울에 동계 휴가는 우리는 없잖아요. 거기는 또 수시로 이 휴가를 뭐 한 2주 또는 한 달 가까이도 이렇게 쉬면서 어 뭐 리프레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이런 명절 때쯤인데, 명절 때는 또 대부분이 아 뭐 부담도 좀 가지고, 그리고 가족이 모이는 그런 행사로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고생 많으시죠. 자, 뭐 일단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어, 뭐 어떤 분들은 어, 병원도 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신 분들, 응급실에서 처치가 되지 않는 그런 질환에 어, 걸리신 분들은 고통의 나날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좀 부담이 되고 해도 쉬는 날이 좀 어, 있었던 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KOK이고 가상자산이고 블록체인이고 하나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요. 뭐 개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어 카톡이든 전화 통화든 뭘 했을 때, 또는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어 저희가 지금 법적인 대응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놓고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하나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디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도 어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도 그렇고 뭐 변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고소나 고발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간다.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이게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소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다음 진척이 없지요. 제가 오늘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싱가폴 대사관에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도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어
싱가폴 대사관에 이 내용이 가 가지고 뭔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싱가폴에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K-스테디 K-스테디움 PT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 드렸나 하면은, 처음에 K스테디움 PT 때는 저희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2022년 4월 13 일에 처음에 법인 등록이 됐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멤버가 하나가 추가가 인제 교체가 됐죠.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12월 15 일이었는가 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 사업은 KOK 재단이 세이셸 공화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 법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KOK 플레이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가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있지요. 그러면은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케어 늘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KOK 재단에서 이 "양손에 떡을 쥐어 줬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는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이고, 하나는 메인넷 사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해결을 하는데 뭐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 예를 들어서 어 K스팀 PT라는 거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그 정부에서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범죄 기업이구나.'라고 해서 퇴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가 있는 K-스테디움의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그냥 완전히 뭐 끝나 버리는 거죠. 뭐 그거를 원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하고는 별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뭐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고서 정치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태에 대해서 좀 어 그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다만 이런 문제를 그 "모니터링이라도 좀 해 주고 말이라도 한번 넣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러면은 지금 그런 그 접촉을 하고 만남을 했을 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게 있으면은 피해금을 찾고 싶은 거고, 범죄 행위를 했으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 사람을 처단을 처벌을 좀 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 보기로는 뭐 하루를 꽉 해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정치인이든 파워를 가지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와 직접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근성으로 듣지요. 그리고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글을 써 가지고 주는 것도 뭐 3 줄, 5줄 내로 이야기를 해라. 더 써 내려가면은 보지조차 않는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지금과 같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대방이 어 이 기분 안 나쁠 정도의 수준으로 대응을 해줄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서도 이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던 이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심지어는 스태이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여도에 따른 보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누구 소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어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내 교환 자산이라는 게 돈으로 어 US 달러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라도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 본인 팔성, 그다음에 뭐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사라고도 하고 전 재단 이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고 이런 피해를 갖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그 방이 만들어지고 운영을 계속 해 오고 그 상간에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눈을 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무슨 전공의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박사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말기인이라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것이 있었지요. 근데 그 사람들 현재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범죄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를 했고 내가 고발을 했으면은 진술인으로서, 그러니까 고소자나 고발자로서 가서 경찰하고 수사관하고 만나서 진술을 할 때 경찰관이나 그러니까 수사관이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쓰는데 변호사가 어떠한 이 사업 구조라든가 범죄 행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째서 이런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요. 근데
제가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냥 뭐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기로 몰고 가자. 그리고 사기 그거 이상 이하도 다른 거를 별로 생각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라는 게 어 이 자기가 의뢰를 한 사람한테 사람이 유리하도록 일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 가지고 수임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송치 이렇게 종결을 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정말 뭐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지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그리고 증거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구나.' 뭐 이 정도라도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어 기본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살인은 했는데 시신이 발견이 안 되면은 이게 어 살인죄로 적용이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어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 저희만큼 이만큼 지금 가치 하락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피해자로 인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는 원금 돌려달라. 그거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스태킹 돼 있는 거를 이거는 뭐 내가 정말 답답하고 좀 정말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교환 자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 가지고 돌려만 주면은 재단 입장에서 그냥 끝나 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교환 자산이라는 거를 그냥 US 달러로 법정 화폐처럼 고 가치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테이킹이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하이 리스크를 동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데서 스태킹을 하는 거는 락을 걸지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추락을 해 버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태킹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를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개수가 들어갔지만은
가격으로 그 곱해 가지고 어 교환 자산이 딱 설정이 돼 버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원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찾겠다.' 이런 게 되지를 않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은 거지요, 처음부터. 왜? 지금도 K 운동장이라는 쪽에서는 뭐 기술력부터 해 가지고 로드맵 기타 등등 막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그 화면 공유를 하나를 좀 더 할까 싶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 KOK에서 자산 이전 버튼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이 물음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안 되고 "신청 기간에 해야 된다." 그러고 "막혀 있다."고 하고 어 "예전에 2번 열어 줬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산 이전하시고 싶으면 해지하셔서 출금하셔서 KOK 팔고 페이스타를 거래소에서 구매 후 페이스테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로선 옮기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8월에 출금 신청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 매일 계속 보내도 똑같은 답변, 서버의 불안정으로 인해 안정화 작업에 힘쓰고 있으니 기다리라입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서버의 불안정이 작년 8월에서 8월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9, 10, 11, 12, 1, 2월 지금 또 중순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만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서버가 여전히 불안정해 가지고 안정화 작업에 힘쓰고 있으니 계속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또 있나 하면은 어 수익률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에요. K다오, 가온누리 이 뭐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1, 2, 3, 4, 5, 6 위가 있는데 아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순위는 이렇고 APR이라는 게 애뉴얼 리 이게 뭐야? ARR이에요? 하여튼 수익률인 것 같은데 이게 애뉴얼이라고 치면은 어 이자 수익이지요.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한 10%가 좀 안 되지요. 저희는 지금 얼마예요? 그냥 스테이킹 리워드 자체는 한 3.8%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년이면은 4%라고 하면은 48% 되지요, 1 년이면은. 근데 지금 KOK 가격과 K스타의 가격은 뭐 XT닷컴 같은 경우에는 $274가 1일 거래 대금인데
한 2만 개 정도가 움직여가지고 0.0136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KOK는 0.009까지 올라갔네요. 0.009예요. 근데 이게 또 어, 아비트리지를 이야기를 한 그거를 또 기준으로 좀 보면은 아까 그거는 0.0123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 정도 됐잖아요. 근데 L뱅크에는 0.0109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0.01 또는 0.001 또는 0.002 정도의 가격 차이밖에 안 나요. 수익률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 우리는 보상률 이런 걸 따지면은 그 갭이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른다고 해요. 지금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상용으로 올렸는 그 조회수가 5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듣고서 설명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하셨을 거다라고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이라는 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 노드들이 가져가는 연 수익률이 10%가 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단순한 산술 계산을 한번 해 보면은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자기들이 옮겼던 그 개수만큼을 회수를 하는데 예상을 하기에 150일 내지 200일 정도 되면은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고만한 수량이면은 100% 지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은 10 년이 지나도 10 년이 돼야지만이 원코인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개수만 놓고 봤을 때. 가격 자체는 일단은 무시하고라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KOK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뭐 몇 차례도 아니고 정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는 스테이킹을 할 수 있었던 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나 두 가지는 여전히 그 가치를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당시보다는 가치가 뭐 한 다섯 배 정도는 이미 올라가 있다. 근데 그게 10만 명이 거기다가 했고 10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가 만 달러를 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0을 한 개 떼면은 어, 만 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만 개를 곱하기 어, 4만 한 8천 불 이렇게 하면은 만, 10만, 10만, 100만, 천, 억 되나요? 4억 8천만 달러가 돼요. 이더리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숫자를 저는 지금 1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10,000달러를 그 한 개를 사 가지고 넣는데 10,000달러라고 하면은 예전에 환율로 하면은 뭐 한 1,100만 원, 1,200만 원 그렇게 했을 당시에 그 숫자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KUK에 어 등록 저기 참여를 하시고 스테이킹을 하신 분들이 한 20만 30만 KOK를 사 가지고 넣기 이전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만 30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많고 또 금액적으로도 큰 분들 많았었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가 지금 스테이킹으로 남아 있어야 될지. 스테이킹으로 남아 있는 거는 투자용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은 불행 중 다행으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비트, 이더, 테더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는 누구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를 쓸 경우에는 모두가 인지를 하고서 오케이 했을 때 또는 그게 일부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테이킹 종류가 4 가지니까 하나의 스테이킹으로 통합을 하는 쪽으로만 움직였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다른 쪽에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실 분들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선 치더라도 이게 DApp로 우리처럼 KOK처럼 토큰으로 어 뭐 그렇게 투자를 저기 스테이킹을 하신 분이라 하시더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오로지 그 한 가지의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에서 상승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그러니까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에 해당이 되는 가치를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좀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아신다고 하면은 저와 같은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저희는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을까? 누가 그동안 보관을 했고 누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보여 드렸던 그 차트가 결국에는 처음에 들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모 기업은 눈알이 뒤집히지 않았을까. 저 눈본 것들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으니까. 그리고 재단이라는 게
시발이 없는 뭐 1명, 2명, 3명 의미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것들 이름만 올려놨을 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구 휘두를 수 있었죠. 그렇게 나온 게 미디움 LTD였잖아요. 그게 이름이 메타M으로 바뀌었고 KOK 재단에서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일정 기간은 KOK 재단은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KOK 플레이로 나왔고 그 이후로는 미디움 LTD, 그 다음에 메타M, 그 다음에 K스테디움 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최고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스템 그 서버 점검을 하는데 자산 이전을 했는 것조차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쇼핑몰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점검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는 그 시한조차도 없이 그냥 점검 완료 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토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또 여전히 그 모 단체 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들 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걸 계속 믿고 계셔도 뭐 우리하고는 지금 별반 상관은 없는 거지만은 이게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뭐 그 표현을 좀 그 유화시켜 가지고 쓰고 싶어도 쓸 말이 사실 없고 그냥 기가 차고 웃기지도 않는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말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최소한 알 거는 알자.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서 마구 그 뛰어다닌다고 결과를 낼 수 있나? 라고 봤을 때 저는 절대로 아니다. 정말 많은 공부 좀 해가지고 근데 이거 공부도 공부지만은 기본 개념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담이긴 하지만은 친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나는 저놈한테 야단을 칠 수가 없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가장 기본을 놓쳐버리면은 조금만 달라지고 하면은 잘 모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부분이 제가 그 스테이킹부터 해가지고 보상과 기여도, 플랫폼 가격, 그 다음에 스테이킹 시켰던 종류,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거 백날 첫날 들여다봐도 저는 정말 호적거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글씨 문장이 있으면은 읽을 줄만 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내가 아는 거냐, 내용을 이해했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해석한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지요. 그래야지 뭔가를 하더라도 하죠. 피오가 왔는데 내가 내용은 읽기는 읽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큰일 나지요. 결국에 큰일을 하지 않으려면은 최소한 알 거는 알아야지만이 그다음이 어 그다음을 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몰라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는 어 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덮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업체와 똑같은 짓을 하지 않으면은 덮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못 덮는다.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모든 것들은 확인이 될 거다. 그때 가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후회를 지금 해도 소용이 없고 다 시간이 지나 버리면은 후회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이미 놓치는 거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항변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 버린다.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시인을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여전히 이 한쪽에서 특히 거제에 계시는 분은 원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금은 저는 언제든지 그 원금은 재단 입장에서는 주면은 그 개수만큼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 가지고 줘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딱 주고 나면은 끝나 버린다. 그걸 가지고서 거래소에 가져간다면 뭐 할 거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어 다른 것까지는 저는 원치는 않는데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보상 기여도, 이자에 대한 부분, 플랫폼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꼭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어 어떤 것에 또 흔들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